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7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정리해야 될 뉴스가 많아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이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어제 조이대 대법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장제원 의원이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멜기기 신문의 앞부분은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 중진, 당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후 대상자가 불출마를 시사한 건 장제원 의원이 처음이다. 장제원 의원은 친윤이며 삼선 의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 사퇴와 맞물려서 김기현 후보의 사퇴론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난 대선 총선에 나오지 말았었어야죠.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망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지 말았었어야 돼요. 장제원이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전부터 나오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장제원이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자, 조이대 대법관이 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각 신문에서 조이대가 한 이야기, 재판 지연이 이건 문제 빨리 해결이 된다. 국민의 몫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조이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많은 매체들이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와 우가 따로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핍박할 것인가, 억압할 것인가, 착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라니까요. 이런 유의 인간들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고위 판사들은, 그런 인간들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쌍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어제 조이대가 정말로 해야 될 말 두 가지를 싹 빼놓고 얘기했어요. 진짜 핵심을 싹 빼놓고 재판 문제가 시급합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정작 조이대가 해야 할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심리불속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 중 형사사건은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다 읽어보지도 않고 80% 정도를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심리불속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심리불속행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심리불속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드립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 대형 로펌에 의뢰해야만 신부를 피할 수 있어요. 80%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까 쓰레기통으로 안 들어가려면
대형 로펌을 사야 되는 겁니다. 대형 로펌은 전직 대법관들을 스카우트하고 이들에게 거액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출신은 1년에 100억 수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김영란 씨가 증언한 거예요. 대형 로펌은 대법관 예비 후보에게도 거액의 자문료를 줍니다. 예를 들면 권영주 씨 같은 사람이 있죠. 또 변호사들도 패소한 당사자들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변호사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준비 서면 써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상대방 거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침묵하고 있어. 이 모든 비용은 국민들을 착취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관들이, 대법관들이 각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것도 하고 있어요. 이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있어. 어쨌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자,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인 심리불속행을 누가 가장 많이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심 대법관별 심리불속행 처리 비율입니다. 조희대가 80.8%예요. 조희대에게 배당되는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80%는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오죽 억울하면 대법관까지 올라올까요? 그런데 버려. 보지도 않고 버려. 쓰레기통으로 버려. 인지대는 1심에 2배씩이나 받아. 이게 조희대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조희대 심리불속행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두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들어놨는데 인사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제. 조희대는. 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심 선고에만 3년이 걸렸다. 권력자 앞에 들어서면 늘어지는 재판. 여기 울산시장, 그 다음에 조국이, 그 다음에 최강욱이, 윤미향이 1심에만 3년씩 걸려. 이게 재판이 늘어져요. 여러분, 늘어지는 거 어떡하냐? 간단해. 재판 늘어지게 하는 사람은 자르면 돼요. 지금 법관의 임기는 10년이에요, 10년. 10년 후에 심사를 받아서 탈락되거나 다시 연임되거나 하는 건데 우리나라 탈락되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만 연임되면 30년을 해먹을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 법관제 해가지고 65년 정년퇴직 이후에도 법관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게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임기가 10년이라는 얘기는 10년 뒤에 자르라는 얘기예요. 안 잘라. 근데 잘르겠다는 얘기를 조희대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잘라보세요. 10년. 이따위 짓거리는 할까요?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역시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창원 간첩단을 판사가 1,000원 보석 석방했어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이 자주통일민중전위 자통조직원 4명을 모두 보석으로 풀어준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질질 끌어서 저 간첩들이 이 국민참여재판 해주시오 질질 끈 거를 판사가 다 들어줬어. 그래서 다 풀어줘 지금 보석으로. 이따위 짓거리를 막는 방법은 잘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상로의 견해 틀려 잘라야 돼. 질질 끌다가 간첩들 다 풀어주는 판사. 3년씩이나 질질 끌어서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날 때까지 해주는 사람 자르면 된다니까요. 자르라고 돼 있어 법에. 10년의 재임 임기는 10년이야. 왜 안 잘라? 왜 안 자르냐고요? 잘라야지.
조이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재판지연 해결 시급. 재판지연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 잘라야 된다니까. 10년 끝났으면 그중에 50%만 잘란다고 해보세요. 재판지연? 무슨 얘기야. 재판지연을 왜 하고 있어? 자기가 목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하지 않았어요. 조이대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조이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져요. 조이대는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 2개를 피해갔어요. 심리 불속행, 이 사람이 자기 대본 읽어보지도 않고 80% 쓰레기로 버린 사람이 조이대예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 전관 예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 안 해. 입국 다물고 있어. 또 재판지에 자르면 된대. 자른다는 얘기 안 해. 입싹 다물고 있어. 그럼 뭐야 조이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신문 조중도 뭐 이런 신문 다 쓰레기예요. 왜 핵심적인 이야기 2가지를 조이대를 비판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이대에 속지 마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조이대하고 친분이 있으면 이 방송을 조이대에게 보내주세요. 아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조이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조이대는 진짜 말해야 할 2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과 자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조이대 때문에 불행해질 겁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우리는 점점 뭐라 그럴까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인데요.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낳은 자녀 수가 2021년에는 0.66명이었는데 2022년 0.65명으로 0.01명이 줄었다. 2015년 0.82명이고 계속해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아마 이런 통계가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조선일보의 그 외부 칼럼인데요. 김진명 소설가가 이런 그 제안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방책은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출산 및 보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30에서 50년 장기 국채를 발행해라. 그리고 그러려면 그리고 그 돈으로 출산한 사람에게 돈을 줘라. 얼마 줘? 출산당 2억 원을 주라는 겁니다. 한 명 출산하면 2억 원을 주라는 겁니다. 180조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1000만 명을 늘리는데 180조가 들어간다. 그러나 그거는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180조라는 돈은 다 갚을 수도 있다. 2억 원을 주자는 겁니다. 출산하면 2억 원을 주자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출산율 높이는 겁니다. 그 국가가 가장 필요한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또 그럴 때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저는 쓸데없이 5.18 뭐 이런 데 그냥 막 돈 퍼주는 것보다 훨씬 내국적이다. 악인한 사람들에게 2억씩 팍팍 주자. 그것이 훨씬 애국적이다. 4.3 사건 6.25 때 재판 기록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국자야. 보상하자. 그거보다 훨씬 애국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갈게요. 자, 그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층간소음에 관계되는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내일경제신문일 겁니다. 내일경제신문 새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새 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아 입주할 수도 없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금융비용은 모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층간소음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여러분, 이 층간소음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역시 매일경제신문 뉴스입니다. 알루미늄은 탈탄소의 핵심이다. 민관협업에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알루미늄 캔이 흡수되는 비율은 매우 높지만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세계 지식포럼 기후위기에 맞서는 알루미늄 아시아 순환경제에서 알루미늄 캔의 역할과 전략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폐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알루미늄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광고입니다. 알루미늄을 재활용해서 층간소음을 없애자라고 하는 연구를 충남대학에서 어떤 개인과 함께 했어요. 이겁니다. 이게 알루미늄, 폐알루미늄이에요. 우리 콜라, 맥주 같은 폐알루미늄을 회수해서 압착했습니다. 이게 공기 구멍이 많이 있죠? 이것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 좀 더 전해드립니다. 민경우에 관한 뉴스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민경우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경우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경우 의원은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된다라는데 앞장선 매우 훌륭한 전 의원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우 의원이 비난을 받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추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경우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경우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는 자기가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정당에서 억울하게 낙선한 사람입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따라서 그는 자기의 소속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쁜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민경우 의원을 인천 연수구 을에 재공천을 해야 합니다. 다시 공천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민경우 의원도 본인이 다시 인천 연수구 을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때가 다시 나를 해.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나를 공천 안 하면 나는 반대했을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선의로 해석합니다. 민경우 의원과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끝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국민힘이 민 의원 당신은 다시 공천해 줄까요? 대답을 못해요. 공천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경선을 요청할 거랍니다. 국민힘이 경선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민경우 의원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공천을 받으세요. 공천을 안 해주면 경선에 응하지 마십시오. 경선에 응해서 떨어지면 민경우 의원은 모든 게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공천을 안 해주면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당은 내일로 미래로 당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